우리 이제 그만하자. 넌 빈손으로 나가.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그 순간 제 손에 든 국그릇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목구멍이 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이게 즉흥적인 말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걸. 왜 1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저를 이렇게 쉽게 버리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뒤집을지. 이야기는 3월의 어느 새벽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가게는 골목 끝에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저희 가게라서 좋았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빈털털이었습니다. 내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가게를 손님이 줄 서는 곳으로 키웠습니다. 반찬 레시피도 거래처도 전부 제 손에서 나왔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여기 반찬 맛은 사장님 손맛이지. 그 한마디가 제 하루의 힘이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 아파, 넌 장사가 체질이잖아. 그러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가끔 가게 매출을 물어볼 때만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번 달 얼마 남았어? 그게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첫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을 다녀오고 헬스장을 등록하고 새 신발을 사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늦은 밤 전화가 오면 그는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야? 부르면 거래처지 뭐.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셔츠 깃에서 립스틱 자국을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세탁기에 넣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방에 들어가자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싱크대 앞을 지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이름으로 된 건 없지?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웃으며. 저는 그의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이름을 눈여겨봤습니다. 지영이라는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뜨면 서둘러 폰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국을 저으며 속으로 날짜를 세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씻는 사이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정리 언제 돼요? 그 여자가 저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화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움직인 건 제 손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통장의 자금 흐름부터 살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큰돈이 남편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최근 6달치 거래 내역을 한 장씩 뽑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저를 힐끗 봤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로도 돈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제 가게 돈을 미리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흐름을 표로 정리해 날짜별로 붙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협탁 밑에 작은 녹음기를 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는 날마다. 시어머니가 온다는 문자가 오면 저는 아침부터 반찬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웃으며 상을 내주고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진단서 하나면 저 애 정신병자 만들어서 그냥 내보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미친 여자로 몰아 빈손으로 내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헤드폰을 끼고 녹음을 몇 번이나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파일을 3곳에 백업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정신과 예약과 진단 소견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넣어두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티 나지 않게 각도까지 똑같이. 그들은 이미 젊은 여자와의 새 출발까지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신혼집 매물 사진이 남편 폰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한 카페에서 그 여자를 멀리서 봤습니다. 남편의 팔짱을 낀 20살쯤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그 장면을 딱 한 장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저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눈물 대신 머릿속에서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사업자 등록을 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신용 문제로 대출이 막혔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다 해. 난 어차피 신용 안 되니까.
남편이 귀찮은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사업자 등록도 건물 등기도 전부 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의미 없는 서류였습니다. 저희 반찬 소스의 배합 특허도 제 이름으로 냈습니다. 거래처 계약서의 서명란도 전부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서류함을 조용히 열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등기, 사업자 특허, 계약서 모든 종이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사는 제 몫이었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내쫓는 순간 모든 걸 잃는 쪽은 그들이라는 걸.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조용히 만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사모님, 다 준비돼 있네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유권이 전부 본인 명의라 걱정하실 게 없어요. 등기부, 사업자, 특허, 거래처 계약, 통장 흐름, 녹취, 메시지 캡처 하나하나 파일로 묶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가방 깊숙이 넣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평소처럼 웃으면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와 진단서를 들고 저를 마주 앉혔습니다. 넌 정신이 이상해. 병원 진단도 있어. 순순히 나가면 위자료는 챙겨줄게. 남편이 종이를 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음 아파. 조용히 정리하자. 응? 저는 그 위선의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조용히 올려놨습니다. 가게 사업자 등록, 이 건물 등기, 소스 특허, 거래처 계약 전부 누구 이름인지 확인해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낚아채 한 장씩 넘기다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다 내 이름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진단서 하나면 저 애 정신병자 만들어서 내보내.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너 언제부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 좋아요. 저도 원했어요. 대신 이 가게도 건물도 다 제 겁니다. 나가는 건 두 분이에요. 저는 젊은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증거였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찍은 사진도 조용히 밀어놨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나요? 넌 빈손으로 나가.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이혼은 제 뜻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제게 유리하게. 두 사람은 정말로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젊은 여자도 남편 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가게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히 제 가게였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는 다시 웃으며 반찬을 사갔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폈네. 저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손은 트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건 제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낌새를 챈 그날 울지 않고 손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된 것들을, 당신이 흘린 땀을. 저는 오늘도 제 가게 문을 엽니다.